지금 이제 하루라도 공부만 할 수 있다면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책은 음. 12년 전에 나왔던 책이고요. 그때는 대학생이었고 예. 그 뒤로 뭐 책들도 청소년 분야에서 한 12권 정도를 계속 냈었었고요. 아, 그다음에 뭐 메가스터디 이런 데서 공법 대표 강사로 활동도 하고 네. 또 학교도 뭐 휴학하고 방황도 하고 이러다가 또 창업도 하고 이러다가 네. 다시 마음을 다잡고 법학과로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서 시험도 합격하고 네. 지금은 이제 5년차 변호사가 돼서 음. 네, 서울에서 개업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청소년 분야를 주로 이렇게 네, 써오시는 맞아요. 네. 어. 처음에는 제가 공부한 그 과정을 공부가 힘들잖아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좀 경험을 알려주고 좀 노하우를 좀 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책을 썼던 것이 계기가 돼서 그 후로도 좀 많이 내게 됐네요. 그 첫 권부터 네. 반응이 좋으셨나요? 네, 첫 권 기대는 안 했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아. 청소년 분야에서 1위를 했었고요. 최장기. 네, 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도 내는 책들이 다 1위를 했었던 아주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 처음에 나왔던 이 하루라도 공부했다 하면은 10만 부가 판매가 됐었었는데 네. 사실 그 뒤에 나온 것들도 그보다 판매량이 몇 배 더 되는 것도 있었고 합하면 이제 독자 수가 100만이 넘는데 사실 이게 감은 잘 오지 않아요. 그 100만 명의 청소년들을 제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데이터만 보니까 이게 만인가? 공이 하나 더 있네? 10만, 100만이네? 이런 거라 감은 잘 오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100만 청소년이라고 하면 데이터도 어마어마해가지고 네. 그 가운데 이제 독자 후기들, 네. 뭐 감동적인 이런 인상 깊은 에피소드 이런 것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 정말 많죠. 정말. 음. 거의 한 10년 넘게 그런 피드백들을 많이 받아오고 있는데 뭐 메일로도 뭐 하루에 뭐 50통씩 계속 쌓이고 이랬었어요. 쭉 읽다 보면 저는 그랬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 꼴찌였다가 6개월 만에 1등이 됐었다라는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제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노력의 화신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있었었는데 근데 이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 책을 읽고 200등에서 1등이 됐어요. 300등에서 1등이 됐어요. 이런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만 뭐 특별한 건 아니구나 겸손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공부라는 것이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보편적인 속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서 성적이 많이 올랐다 이런 성공담보다는 좀 개인적인 어떤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었다 이런 피드백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부가 너무 하기 싫고 자기 자신을 막 미워하게 되고 환경을 원망하게 되고 이랬다가 책을 읽고 나서 이제 뭐 교훈을 받든 감명을 받든 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하게 되고 공부를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피드백을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죠. 제가 원래 책을 쓰면서 원했던 게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네. 정말 센세이셔널 청소년 분야에서 불러일으키셨는데 혹시나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박철범 변호사님의 어린 시절과 그리고 이렇게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쭉 훑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책을 쓸 때는 이게 아무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유롭게 쓰는데 이렇게 제 입으로 얘기를 하기가 좀 부끄럽긴 한데 최대한 드라이하게 표현을 하자면 저는 일단 초등학교는 한 6번 정도 전학을 다녔어요. 집안 사정이 안 좋고 이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한테서 살다가 근데 또 아버지는 이 손가락이 다 없으신 장애인이세요.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경제적인 그런 형편이 안 돼서 또 어머니에게 갔다가 또 어머니도 뭐 가게 차리시다가 또 잘 안 되고 이래서 또 외할머니에게 맡겨졌다가 이렇게 떠도는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는 3군데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중간고사는 저 학교 가서 치고 거기서 공부하고 기말고사는 또 저 학교 가서 치고 그래서 내신은 많이 안 좋았는데 그런 삶을 살면서 개인적으로는 집안의 경제적인 환경 빚쟁이들이 학교까지 찾아오고 집안에도 찾아오고 이런 환경 속에서 공부에 몰입하기 힘든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을 놔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는 내 길이 아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놨더니 성적이 쭉쭉쭉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꼴찌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은 25점 거의 뭐 다 찍은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시작을 해서 6개월 만에 1등이 된 경험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성적이 좋아져서 서울대학 공과대학은 입학했지만 사실 이거는 제가 뭐 뜻이 있어서 간 거라기보다는 그냥 공부를 잘하게 되다 보니 이과였으니까 그냥 이 정도 학교는 갈 수 있겠다. 그 성적이면. 그래서 가게 된 거라서 막상 대학교 입학해 보니까 내 길이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수능도 치고 그래서 이제 법학과로 바꾸게 돼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죠. 아니 6개월 만에 1등을 한다는 게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타고난 공부 능력 이런 걸 갖추고 있으셔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네. 이해도 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성적이 오를 만큼 제가 쏟아부은 노력을 저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 억울한 면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과거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적이 빨리 오른 사람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거나 뭐 아이비리그 가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은 머리가 좋겠지. 아니면 부모님 잘 살아서 과목마다 좋은 과외쌤 붙여줘가지고 어릴 때부터 기초가 탄탄해서 그런 거겠지. 아니면은 뭐 승부근성, 오기 이런 게 타고나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잘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는 평범한 나는 공부를 못하는 게 당연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위안을 하고 살았던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다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제 옛날 모습 같아서 이해는 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성적이 올라갈 만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기까지는 공부 말고 다른 거는 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눈을 뜨면은 알람이 삐삐삐 울리잖아요. 이거를 알람을 끄자마자 옆에는 오디오를 켜서 영어 듣기를 하고 학교 가면서 영어 단어 외우고 쉬는 시간엔 당연히 예습 복습하고 심지어는 저는 이제 체육 시간에는 뭐 축구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농구 좋아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구보다는 저는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농구는 5명이서 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공이 올 확률이 5분의 1이나 돼요. 네. 그래서 5분의 4는 멍하게 있는 시간인데 축구는 공이 올 확률이 11명이니까 11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1분의 10의 시간 동안은 뭐 하나요? 그 운동장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 시간도 저는 비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수학 공부 안 풀리는 문제를 생각한다거나 방금 영어 시간에 이렇게 공부했던 그런 영어 단어를 떠올려 본다거나 하여튼 뭐 앉아서든 서 있었을 때든 눈을 뜨고 있으면 생각할 수 있으면 다 공부에 관해서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밤에는 좀 일찍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충분히 자고 이런 생활을 했었죠. 와, 어마어마하시네요. 와, 그 정도까지는지는 몰랐어요. 진짜.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지. 공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막 놀기도 하고 이게 반복됐었는데 그때는 더 힘들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막 놀잖아요. 놀다가 머릿속으로는 놀면 안 되는데 이제는 공부해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니까 뭐 몸은 조금 더 피곤할지언정 공부해야 돼 이런 압박감은 없고 실제로 공부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씀드리면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하지만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뭐 하나에만 몰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즐거움의 시간이지 힘든 시간이 이 겪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막 힘든 걸 참아야 돼 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돼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 벌써 밤이 돼 있고 큰일 났다 내일 또 해야지 이런 삶을 이제 반복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 하루라도 공부만 할 수 있다면 이 책을 다 읽고 또 제가 여기 뒤에다가 부족하지만 이제 추천사도 너무 감사해요. 막 신금을 울리는 추천사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안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근데 이게 보면 또 공부를 하시다가 위기가 오잖아요. 네. 근데 그 위기도 상당히 큰 위기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학도 다니시고 또 정말 옆에 봤을 때 진짜 천재적인 그런 친구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옆에서 보셨을 때 또 그 가정의 환경이나 이런 주변 환경들이 너무 좋아서 저런 거는 정말 넘기 힘들겠다. 그런 순간을 보실 때마다 되게 마음속에 힘든 그런 감정들이 나타나셨을 것 같은데. 많죠. 자주 나타나고 제가 그런 거를 남들보다 잘 견디는 성격도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좀 소심한 편이라 상처도 잘 받고 그런 거에 멘탈이 쉽게 흔들리거든요. 주위의 친구들이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겨우겨우 올리거나 안 오르고 있는데 쟤는 머리가 좋은 것 같아서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온다. 뭐 그런 거를 본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도 못 다니고 심지어는 뭐 자고 있는데 빚쟁이가 찾아와서 너네 엄마 어디 있어 이런 환경인데 멘탈 흔들리죠. 그러면은 근데 또 다른 친구들은
좋은 부모 그렇죠. 경제력이 그런 부모 만나가지고 과목마다 좋은 거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아, 이 공부가 내 길이 아닌가 나는 다른 걸 알아봐야 되나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는데 제 스스로 그거를 극복한 건 아니고요. 이 저의 중심을 잡아주셨던 거는 같이 살고 있던 외할머니였어요. 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환경을 원망할 때마다 외할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그거를 네가 상황을 바꿔볼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봐라.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없는 걸 왜 생각하냐. 단지 네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너에게도 기회의 여신이 찾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죠. 그거를 붙들고 했더니 정말 역시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의 조언이라 그런가 정말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보면 결국에는 나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앞으로 박철범 변호사님께서 더 큰 성장과 성공의 역사를 써 가시겠지만 지금의 현 위치에서 그 과거의 힘든 순간들을 바라보면 네.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그때를 생각하면 많이 힘든 면이 있었죠. 감정적으로도 지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제가 그때 여러분 제가 그때 사실은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뭐 책에는 이렇게 막 썼죠. 그 다 사실이긴 한데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지를 떠올려 보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런가 봐요. 공부도 마찬가지. 내가 정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걸 참고 공부한 것 같기는 한데 막상 이제 변호사도 되고 5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러면 수험 생활에 공부했던 게 힘들었던 거는 같은데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든 상황이 많을 거예요. 힘들죠. 가정 형편이든 공부의 어려움이든 힘든데 사실 지나고 나면 그 힘든 것들은 잊혀지고 얼마나 힘든지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게 오래 가지 않아요. 상황은 계속 변하니까 노력을 지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작은 성공 할 수 있는 것부터 눈앞에 눈앞에 있는 것들부터 처리해 나가면 결국에는 상황이 바뀌죠. 6개월 1년 지나고 그러니까 그 눈앞에 있는 그 사소한 일이 정말로 내 이런 힘든 상황을 극복해 줄 수 있을까라는 회의와 의심이 들 것 같은데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바라보려고 하면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뭐 수험 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보내고 또 마음을 다잡고 또 꿈을 향해 이뤄나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쓰면서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식을 전하는 거는 사실은 쉬워요. 여러분 영어 단어 이렇게 외우세요. 뭐 수학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말하기가 편한 게 이건 내 삶을 드러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내 삶을 누가 읽을지도 모르는 책에 써서 그대로 나의 마음과 내가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도스럽고 껄끄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좀 힘든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상처들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독자들에게 그거를 전하고자 내가 그때 어땠지 얼마나 힘들었지 슬펐지를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그때 감정들이 이렇게 살아나면서 글을 쓰면서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표출을 해야 이게 글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쓸 때는 그 제가 대학교 복학을 이제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대학교에 복학하기 직전이었는데 저희 이 출판사에 그 김선식 대표님께서 향후 계획이 어떠냐는 거예요. 아직 원고를 쓰기 전인데 저 이제 학교 복학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제가 쓴 초고를 보더니 이거는 좀 글이 좀 시니컬한 것 같다. 제가 실제로 글을 처음엔 그렇게 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힘든 일이 있었지만 사실 지나고 보니 별거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박철범 저자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거는 지금 생각하는 예전의 박철범의 모습 아니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그러고 보니 예전의 일을 그대로 드러낸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는 전 예전에 이렇게 살았답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복학을 미뤘습니다. 미루고 제가 시골에 살았던 그 시골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제가 실제로 살았던 그 옛날에 그 쓰러져가는 그 집 옆에 이제 방을 얻어서 거기를 진짜요? 거닐면서 중학교도 다시 한번 교정을 거닐어 보고 그때는 이런 기분이었구나 하면서 그때 일을 다시 또 모르고 있던 게 기억이 사라졌던 그때 막 떠오르고 그렇게 그때의 저의 인생에 잠겨서 이렇게 글을 썼죠. 그래서 저희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그런 책이라 좀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니 그게 또 저의 보람입니다.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이 매 학기마다 이 책을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끄럽고 또 감사한데 또 어떤 면에서 그러실까 하는 게 좀 마음에 또 닿는 지점은 있는 게 원래 이제 저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성공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하루라도 공부만 할 수 있다 면에서 통틀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부도 결국은 인생의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근데 공부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또는 공부가 정말로 하고 싶다면 그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신만의 공부의 이유를 찾고 나서 공부를 할 때 비로소 그 공부가 비로소 재미있어지는 것이고 또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라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를 제가 대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선생님들은 그걸 직접 얘기하시면 학생들은 뭐 잔소리를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또 책을 통해서 보면 또 학생들은 또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책에 보면은 변호사님께서 되게 그 아르바이트 과외 이런 거 하실 때도 막 100명씩 모이고 엄청 잘 나가셨잖아요. 돈도 많이 버시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같이 하던 친구도 있었고 사업적 수완 좋은 친구. 근데 결국은 이 변호사의 길로 가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그 미래에 진짜 내가 되고 싶었던 그 모습이 그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변호사의 길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뭐 과외도 하고 뭐 공방을 친구랑 운영을 했었는데 그거는 단순히 뭐 그렇게 한 이유는 대학교 등록금을 모으려고 휴학을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죠. 근데 저는 성격이 그걸 해보니까 저는 깨달았던 게 좀 게을러요. 게으르고 그래서 이 좀 사업 이런 거하고는 잘 안 맞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노닥거리고 저는 멘토링하는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상담해주고 이런 거를 좋아해서 변호사도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학생들과 그런 건 잘하지만 이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늘려나가고 이런 거를 맞는 친구는 따로 있었지.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정말 이제 사업 수완이 좋아가지고 그런 친구와 저희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멘토링 잘하고 상담 잘해주는 제가 만나서 시너지가 나서 그 동네를 휘어잡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점점 확장되고 잠깐 흔들리게 된 계기가 있었죠. 그 이제 친구분은 이걸 계속 확장해 나가서 학원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입시 전문 기관도 만들고 뭐 교육 기업도 만들고 이제 이런 구상을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일이 점점점 잘 되면서 오히려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일이 이렇게 잘 풀리니까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그 꿈과는 이제 또 방향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죠. 그때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애초에 생각했던 꿈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는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공부를 지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사업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공부의 이유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 꿈이 공부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고 나는 그걸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접고 학교에 복학해서 이제 더 이상 딴 마음 품지 않고 공부만 했죠. 그러니까 이 책이 또 재밌는 게 되게 그런 엄청난 스토리텔링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실제로 그 친구분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그 뭐 아파트 두 채 뭐 건물주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스포인데요. 이 스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 맞아요. 그 친구는 나중에 공방으로 이렇게 모았던 자금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 사업에 또 뛰어들어서 뭐 아파트도 사고 자기 명의의 꼬마 빌딩도 사고 원래 그렇게 사업 수완이 좋은 친구였었어 가지고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친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저보다 훨씬 몇 배의 부자가 되어 그래요? 있는 그런 친구가 있죠. 그렇구나. 그 혹시 그러면 네. 그런 친구를 보면서 네. 좀 뭔가 약간 그래도 조금 뭐 후회되거나 아니면 네. 미련이 남는다거나 과거의 그 내 선택에 대한 네. 후회 뭐 이런 게 느껴지진 않으실까요? 한 10년 전에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렇게 했었으면은 나도 저기 투자했었으면은 돈 정말 많이 벌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게 내가 어차피 그 친구를 따라서 그런 선택을 했더라도 걔는 성공할지언정 나는 그것과는 맞지 않는 사람인 걸 이제는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길로 갔었어도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거예요. 네. 아, 저 자신을 이제 알게 되니까 남들의 어떤 성공이나 이걸 하면 잘 된다더라. 저거 하면 성공한다더라.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제 길을 그냥 묵묵히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의 대가들도 결국에 보면 뭐 어떤 사람은 부동산으로 되고 어떤 사람은 주식으로 되고 또 막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다양하더라고요. 결국 자기에게 맞는 걸 선택해서 네. 공부하고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먼저 아는 거. 네, 맞아요.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잘하는 거를 찾아내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잘하는 걸 찾아냈다면 그다음 중요한 거는 남들이 잘해서 성공하는 거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그 길을 좀 고집하는 거, 요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